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동안 진료실에 앉아 수많은 어르신들과 건강을 나누며 살아온 의사 김호진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으세요?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버겁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심장이 뛰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 그리고 그 경고는 바로 식탁 위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먹는 너무나 익숙한 계란 한 알, 이 계란이 당신을 살릴 수도 혹은 병원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건강 정보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저는 매일 환자들에게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근육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단백질 꼭 챙기셔야 합니다. 혈압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말해왔죠. 그 말을 가장 필요로 했던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진료를 시작했어요. 2층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순간 이상하다 싶어 가슴에 손을 얹었는데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더군요. 마치 환자처럼. 진료 끝나고 바로 검사했습니다. 혈압 153에 98, 콜레스테롤 수치 260, 근육량도 또래 평균 이하. 몸무게는 예전 그대로인데 안에 내용물이 무너지고 있던 겁니다. 그날 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건강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내 건강은 지키지 못했구나. 다음 날부터 저는 식단을 바꿨습니다. 영양제?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 식탁에 삶은 계란 하나를 올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죠? 그런데 그 단순한 변화가 제 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힘들던 기상시간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오르기 힘들었던 계단도 다시 숨 덜 차게 오를 수 있었어요. 진료실에서 환자를 마주하는 저의 얼굴도 조금 더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란이라는 음식이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몸을 다시 세우는 복원 재료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계란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냅니다. 약보다 앞서서요. 계란 정말 대단한 식품이죠. 몸에 좋은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좋은 계란이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기도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진료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3세 최민식 어르신. 정말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이셨어요. 유튜브에서 건강 정보를 열심히 챙겨보시고 날계란을 매일 2알 먹으면 기운이 난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몇 달간 그렇게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진땀을 흘리고 배는 단단하게 뭉쳐 있었어요. 열은 38.5도까지 오르더군요. 설사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응급실로 직행하셨습니다. 진단은 살모넬라 식중독, 바로 계란 껍질과 안쪽에 남아있던 균이 문제였습니다. 계란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 그 어르신은 틀린 정보 때문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지식 때문에 병원에 오셨던 겁니다. 계란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면역력이 예전만 못하신 분들은 절대 날계란 반숙 드시면 안 됩니다. 젊었을 땐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균이 고령자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탈수, 혈압 저하 심하면 폐혈증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란은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된다.
노른자가 흐르면 더 영양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믿고 계시더군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익힌 계란이 더 안전하고 소화도 더 잘 되고 흡수율도 훨씬 좋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민식 어르신은 계란을 삶아서 드시게 되었고 식단도 훨씬 조심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계란은 약도 되지만 방법을 잘못 알면 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도 혹시 오늘 아침에 반숙 계란을 드시진 않으셨나요? 계란을 잘 먹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잘못된 계란 섭취 습관들,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조합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민식 어르신처럼 계란 자체는 잘 챙기지만 어떻게 먹는지는 간과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저는 아침마다 계란 먹어요. 하고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후라이에 베이컨이랑 같이 먹죠. 치즈 올리고 버터에 구워요. 커피도 빠지면 안 되니까. 블랙으로 한 잔 딱. 여러분, 이 조합은 입은 행복할지 몰라도 혈관엔 재앙입니다. 계란 베이컨, 계란 치즈, 계란 버터 토스트. 이건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삼중 폭탄이에요. 계란 하나만으로는 우리 몸이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지만 기름지고 짠 음식들과 함께 먹는 순간 우리 몸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혈관 속 찌꺼기는 쌓이기 시작하고 고지혈증, 고혈압, 심장병이 발판이 됩니다. 계란은 괜찮은데 문제는 같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번에 여러 개 먹는 습관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계란을 2개, 3개 먹는다고 당장 문제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 상태가 이미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땐 한 개도 조심해서 먹어야 합니다. 특히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질환이 있는 분은 흰자 위주로, 건강한 사람도 하루 한 개를 기본 기준으로 삼는 게 안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껍질을 미리 까놓고 냉장고에 보관하시더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껍질을 깨는 순간 계란은 외부 세균에 훨씬 더 취약해집니다. 먹기 직전에 까시고 조리 후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이렇게 드시진 않으셨나요? 계란, 베이컨, 치즈, 반숙 계란 날달걀 쉐이크. 하루 3개 이상 꾸준히 껍질 벗긴 채로 냉장 보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이롭고 몸 상태별로 얼마까지 괜찮은지 정확한 섭취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계란을 잘못 먹으면 몸에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계란을 제대로 먹고 삶이 바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정미영 할머니. 올해 78세가 되셨습니다. 처음 뵀을 때가 기억납니다. 75세 낙상 이후로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하던 분이었죠. 오랫동안 침대에만 누워 계시면서 기운도 없고 식욕도 없고 무기력감에 마음마저 닫혀 계셨어요. 진료실 의자에 앉으셨을 때 한숨부터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저는 이렇게 살다가 천천히 가는 거죠,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가슴이 턱 막히더군요. 이분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드릴 수 있을까? 그때 저는 다른 처방보다 먼저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를 권했습니다. 대단한 약도 특별한 치료도 아니었어요. 계란 하나부터, 그것도 아주 천천히 꾸준히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엔 격일로. 3달쯤 지나자 할머니는 아침마다 계란을 삶아 드시고
점심엔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곁들여 드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지팡이 없이도 거실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리가 떨리던 것도 사라지고 표정엔 생기가 돌았죠. 1년이 지난 어느 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정미영 할머니는 아예 지팡이를 안 들고 오셨습니다. 선생님,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오늘은 제가 직접 반찬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그날만큼은 제 마음도 같이 회복되는 기분이 들더군요. 계란 하나로 모든 게 바뀐 건 아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작은 실천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계란은 제대로 먹으면 근육을 지탱하고 면역을 붙잡고 삶의 의지를 다시 세우는 아주 강력한 한 입자리 응급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 자신이 요즘 기운 없고 식욕도 없고 자꾸만 의욕이 사라진다고 느끼신다면 하루 한 알 따뜻하게 익힌 계란, 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몸 상태에 따라 계란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은지 맞춤형 섭취 가이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계란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건강 정보가 숨어 있었나 하고 놀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익숙하다는 이유로 음식을 고르고 좋다고 들은 것만 믿고 섭취하곤 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 익숙한 것들 속에서 병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 채널에서는 그런 놓치기 쉬운 건강이 사각지대를 의학적 근거와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풀어드립니다. 특히 매일 먹는 음식 하나에도 우리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 이 작은 차이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갈림길이 됩니다. 지금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당신이 몰라서 겪는 병은 이제 막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제부터는 계란을 드시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이야기들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미영 할머니처럼 계란 하나로 삶의 균형을 되찾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나도 먹어볼까? 가 아니라 내 몸엔 어떻게 먹는 게 맞을까? 입니다. 모든 음식은 어떻게 보다 누가 먹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하루에 몇 개 먹어야 하나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없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정상이신 분이라면 계란은 하루 한 알, 일주일 기준 5개에서 7개까지 섭취해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계란은 단백질뿐 아니라 콜린, 루테인, 비타민 B12, 비타민 D 등 노화로 인해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고루 갖춘 완전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 감소와 인지 저하가 빠르게 나타나는데 계란의 단백질과 콜린은 이를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너무 적게 드시면 근육 손실, 피로감, 집중력 저하, 기억력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건강한 분들은 의도적으로 하루 1개 이상 드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단, 베이컨, 버터 등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시지 마시고 삶거나 찐 형태로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혈관 건강에 부담이 있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분들은 계란 섭취량을 일주일에 34개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들은 이미 혈관 내피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혈액 점도가 높아진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란 노른자에 포함된 콜레스테롤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미 대사질환이 진행된 분들에겐
누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루 한 개를 넘기지 않기. 되도록 노른자는 줄이고 흰자 위주로 섭취하기.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시금치, 양상추 등과 함께 먹기. 공복에 드시기보단 식사와 함께 드셔 혈당 변화를 완화하기. 또한 당뇨 환자는 계란 조리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튀김, 프라이보다는 삶거나 찐 계란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이라면 특히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130mgdl 이상 혹은 총 콜레스테롤이 240mgdl 이상인 분들은 일주일에 1개에서 2개 이하로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는 음식으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조차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고지혈증이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 이미 지질대사 기능이 깨진 분들은 그 영향을 훨씬 민감하게 받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다음과 같은 대체 식단을 추천합니다. 계란은 일주일에 12개 이하로 줄이기. 흰자는 섭취하되 노른자는 되도록 제한. 식물성 단백질 두부, 병아리콩, 렌틸콩, 견과류 등로 대체하기. 매 끼니 채소, 해조류, 올리브오일 등 지질대사 개선 식품 함께 섭취. 심장병, 뇌졸중,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범주의 분들은 단백질 섭취 자체가 조절되어야 하는 의료적 식이요법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계란 섭취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심장병 환자,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을 철저히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계란은 주 1회 정도 또는 노른자, 제외한 흰자만 제한적으로 섭취합니다. 뇌졸중 이력자, 고혈압 고지혈증이 함께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맥경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른자 섭취는 금지에 가깝게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장 질환자, 단백질 대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계란을 포함한 모든 단백질 섭취가 총량 기준 하에 맞춰야 합니다. 투석을 받는 분은 영양사가 제시한 기준 외에는 드시지 마셔야 하며 소금도 거의 넣지 않아야 합니다. 마무리 팁. 계란은 의학적으로는 완전 식품이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의 몸 상태에 따라 영양소가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준으로 주당 섭취 개수, 조리 방법, 곁들일 음식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계란은 정말 강력한 한 알짜리 건강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계란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저 냉장고에서 꺼내 먹기 쉬운 시간에 배고플 때 아무 때나 드시곤 하시죠. 하지만 계란은 섭취하는 시간대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 몸이 가장 비어있는 시간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신체의 에너지 창고는 텅 비어 있죠. 이때 몸은 외칩니다. 단백질 좀 주세요. 기운이 필요해요. 특히 60대 이후 나이 들수록 근육을 만드는 속도는 느려지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하루의 기력, 집중력, 감정 안정까지 훨씬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점심이나 저녁에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 합성이 더 활발하고 포만감 지속 시간도 길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계란은 바로 이 아침 단백질로서 가장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 식사 예시. 삶은 계란 채소 샐러드, 계란찜 현미밥 토마토,
스크램블 에그 양파와 브로콜리 볶음, 단백질, 비타민, 식이섬유를 함께 구성하면 계란의 흡수율도 높이고 혈당도 안정되며 하루를 맑게 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저녁에 계란을 드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늦은 저녁, 속이 비어 허기를 달래기 위해 드시는 계란은 소화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 밀도가 높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밤 시간엔 소화가 느려지고 더부룩함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죠. 게다가 속이 더부룩하면 자율신경계가 흥분돼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저녁에 계란을 드시면 몸은 회복하기보다 계속 소화하느라 바빠집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운동 전후입니다. 운동 1시간 전, 삶은 계란 1개는 운동 중 사용할 에너지원이 되어주고 지방 분해를 도와주며 근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 이 시기는 단백질 황금 타이밍이라고 불리죠. 운동으로 찢어진 근육 섬유를 회복시키기 위해 고품질 단백질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때 계란 12개는 근육 생성에 효과적이며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계란을 많이 먹는 것보다 언제 어떻게 먹는가입니다. 아침이면 활력을, 운동 전후면 회복을, 하지만 저녁에는 피로를 줄 수 있다는 것. 이 리듬을 이해하고 습관을 바꾼다면 계란 하나가 그저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생체 리듬을 조율하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침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하게 삶은 계란 한 알, 그건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당신의 하루를 지탱하는 첫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란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란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계란 드시는 건 좋은데요. 함께 드시는 식재료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사실 많은 분들이 계란은 그냥 빵이나 밥에 곁들이는 식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조합을 바꾸는 순간 계란은 혈관 보호식이 되고 항산화 보충제가 되고 심지어 면역력 강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란과 궁합이 정말 좋은 음식들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1. 브로콜리 심혈관 건강 최강 콤비. 브로콜리는 채소계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비타민 C, 식이섬유, 설포라판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로콜리와 계란이 만나면 계란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조절해주고 브로콜리의 항산화 효과는 더 강력해집니다. 게다가 둘 다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는 식품이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필요한 분들, 특히 중년 이후 대사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께 아주 좋습니다. 추천 조합으로는 계란찜 위에 데친 브로콜리 살짝 얹기, 브로콜리와 삶은 계란으로 샐러드 만들기, 프라이 대신 찜이나 술안 형태로 담백하게. 이 토마토 항산화 흡수율 23배 업. 토마토에는 유명한 항산화 성분 라이코펜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이나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는 적절한 지방이 들어있죠. 그래서 계란과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23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토마토는 심혈관 질환 예방, 피부 노화 방지, 암 예방에 좋고, 계란은 단백질과 비타민 B 복합군이 풍부하니 두 식품의 조합은 그야말로 노화 방지 콜라보라고 할 수 있죠. 추천 조합으로는 생토마토 삶은 계란 샐러드, 올리브오일 계란 토마토 스크램블, 토마토 수프에 술안 하나 띄우기, 삼양파, 피망 단백질 흡수율 향상, 양파에 케르세틴,
피망의 비타민 C 역시 계란과 찰떡궁합입니다. 케르세틴은 항염 작용을 하며 피망의 비타민 C는 단백질 대사와 면역 기능을 도와줍니다. 결국 계란의 단백질이 더 잘 흡수되고 근육 생성이나 면역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 분들은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양파와 피망은 계란을 보완하는 데 아주 탁월한 식재료입니다. 추천 조합으로는 양파, 피망, 계란으로 스크램블, 채소 오믈렛 만들 때 다진 양파와 빨간 피망 넣기, 계란 샐러드에 생양파 슬라이스 추가, 4. 올리브 오일 지용성 비타민 흡수 부스터.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용성 비타민은 단독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낮고 좋은 지방과 함께 먹을 때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도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도 하죠. 마요네즈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소스 대신 계란 위에 올리브 오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흡수율과 건강 효과는 훨씬 더 좋아집니다. 추천 조합으로는 계란 샐러드 드레싱 마요네즈 대신 올리브 오일, 오븐에 구운 계란 요리의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 한 방울, 술안 위에 허브와 함께 오일 살짝 곁들이기. 계란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식품이지만 어떤 재료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의 작용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계란은 심장 보호제가 될 수도, 노화 방지제가 될 수도, 근육 생성 촉진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계란과 절대 같이 먹지 말아야 할 조합은 뭘까요? 첫째, 베이컨과 치즈 버터. 아침 식사로 흔한 조합이지만 이건 말 그대로 포화지방 폭탄입니다. 계란 자체는 좋지만 이런 고지방 식품과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둘째, 감, 우유, 녹차. 감과 계란을 함께 먹으면 소화장애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유는 일부 분들에게 계란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녹차 속 탄닌 성분은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계란은 철분도 꽤 들어있기 때문에 녹차는 식후 최소 1시간 뒤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날계란 쉐이크.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살모넬라균 위험도 있지만 노른자에 있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은 비타민 B7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계란 채소 좋은 기름 조합이면 몸이 환해지고 계란 기름 나트륨 조합이면 혈관이 답답해집니다. 이제 계란 하나를 삶을 때 뭘 곁들여야 할지 감이 오셨죠? 다음은 계란이 몸에 주는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감정, 뇌, 수면의 변화까지 어떻게 일으키는지를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곁들여 계란을 삶아 먹는 아침. 처음엔 그저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어느 날 환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요즘 기분이 좀 덜 가라앉아요. 밤에 덜 뒤척이고 아침이 좀 덜 피곤해졌어요. 그분은 67세 여성으로 남편을 떠나보낸 후 우울감과 수면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약도 드셨지만 부작용이 심해서 조금씩 끊어가던 중이었죠. 제가 추천한 건 단 하나, 하루 한 개 계란, 아침 식사로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뒤 그분은 눈빛이 달라져서 돌아오셨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이불 속에서 하루를 미뤘는데 요즘은 계란 삶아 먹으려고 일어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계란은 단순한 단백질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키는 루틴이 될 수 있구나. 이건 비단 감정뿐만이 아닙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콜린과 루테인, 셀레늄, 이런 성분들은 우리 뇌의 기억력과 집중력,
심지어 기분 조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콜린은 뇌세포 사이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해마기억 저장소의 기능을 도와 나이 들면서 생기는 깜빡깜빡 현상을 예방해 준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던 70대 남성분 중 한 분은 하루에 계란 2개를 3개월 꾸준히 드신 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문 열고 나가다가 아, 왜 나왔지? 하던 일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종종 큰 병에 대한 치료법을 찾느라 작은 습관에 힘을 잊습니다. 하지만 한 알의 계란이 한 사람의 기억을 지켜주고 한 가정의 아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계란을 삶는 방식 하나에도 우리 몸의 흡수율과 영양소 파괴 여부가 확연히 달라지는 계란 조리법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는 지금 저는 다시 진료실에서 만난 어느 어르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선생님, 아침마다 계란을 먹는데 몸이 더 무거운 건 왜 그런 걸까요? 그 순간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혹시 어떻게 드세요? 삶아 드시나요? 프라이로 구우시나요? 아니면 날로 쉐이크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계란 하나? 하지만 그 조리법 하나하나가 건강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삶은 계란입니다. 중불에서 9분. 이 단순한 조리법 하나가 단백질의 흡수율을 극대화시키고 콜린과 루테인 같은 뇌 건강 영양소를 지켜줍니다. 심지어 칼로리도 낮고 포만감은 오래가죠. 몸에도 부담이 없고 마음까지 가볍게 해주는 고마운 방법입니다. 반면에 지글지글 튀겨낸 프라이는 어떨까요? 그 고소한 향은 기분을 좋게 해주지만 고온의 기름에 익어버린 계란은 혈관을 조용히 천천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가린이나 버터에 조리한 계란은 트랜스 지방까지 더해지며 계란의 영양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날계란, 사실은 흡수율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위장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까지 안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자레인지에 그냥 돌린 계란, 비타민 A, D, E가 모두 파괴되고 영양소는 사라진 채 껍질만 남는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계란을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삶고 함께 먹는 것. 계란에 없는 두 가지, 바로 비타민 C와 식이섬유. 이걸 채워줄 수 있는 건 브로콜리, 토마토, 양배추 같은 채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계란 2알에 채소 한 줌을 곁들여 먹습니다. 그건 음식이 아니라 기억을 지키는 루틴이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습관입니다. 계란 하나.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대하는 그 작은 음식 하나가 사실은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느끼셨길 바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리고 제 삶 속에서 계란이 만든 기적을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이 여러분의 식탁에서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아침 식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었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제 몫을 해낸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통해 하루 한 알의 계란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또 누군가는 부모님에게 조심스레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당신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더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작은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귀한 다리가 되어줄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오늘처럼 진심을 담은 이야기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